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목조주택이 숨쉬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여러 영상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지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요약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대로 처음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목조주택이란 경량 목구조로 지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우선 집이 숨을 쉰다 라는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의 습도를 조절해주는 조습 기능이 그 한 가지이고 집안의 공기가 잘 통한다는 것이 다른 한 가지입니다. 먼저 공기가 잘 통한다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이나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실내 실외의 공기가 서로 잘 통하는 것을 외풍이 심하다고 합니다. 벽체나 창호 등이 기밀하게 시공이 되지 않아 바람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집이 추워서 살기가 힘들고 난방비도 너무 많이 나오므로 집이 숨쉰다는 의미가 우풍이 심하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집이 숨을 쉰다는 말이 어디까지나 좋은 뜻에서 쓰여지는 말이라고 볼 때 그 의미가 우풍이 있다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습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습 기능이란 말 그대로 습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습기가 어떻게 조절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절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즉, 실내 습도가 높으면 습기를 흡수하고 실내 습도가 낮으면 습기를 내뱉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목조주택의 경우 목재가 집을 지탱하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내의 습기를 구조체가 흡수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겨울의 경우 실내는 습도가 높고 온도도 높습니다. 반면 실외는 습도가 낮고 온도도 낮습니다. 습기는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 실내의 습기가 습도가 낮은 구조체 내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습기가 단열재에 들어가서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구조체 내에서 결로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결로를 나무가 흡수하게 되면 나무가 썩게 되고 단열재에도 습기가 차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조주택을 지을 때는 실내 쪽에 방습지 시공을 합니다. 방습지란 말 그대로 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방습지의 성능은 투습 저항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보통 SD 값으로 부릅니다. SD 값이 높으면 그만큼 습기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SD 값이 100 이상이면 방습지로 봅니다. 그러므로 목조주택 내부는 SD 값이 가능하면 높은 값을 가진 방습지를 시공하여 실내 습기에 의하여 구조체 내부의 목재나 단열재가 습기에 적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방습지를 실내에 시공하니 실내의 습기를 나무가 흡수하거나 내보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습지 시공된 목조주택의 조습 기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습지를 시공했을 때 고온 다습한 여름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습기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이는데 여름에는 외부의 습도가 내부의 습도보다 높아서 외부의 습기가 목조 구조체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에 방습지가 시공되어 있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구조체 내부에 머물게 되므로 단열재도 문제가 되고 구조체인 나무도 문제가 됩니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자재가 가변형 투습 방습지입니다. 이 가변형 투습 방습지는 온도에 따라 투습 저항 계수, 즉 SD 값이 바뀝니다. 여름철 기후에서는 SD 값이 낮아져서 습기를 쉽게 통과시키고 겨울철 기후에서는 SD 값이 높아져서 습기를 막습니다. 즉, 겨울에는 실내의 습도가 높으므로 방습지로 동작하여 이 습기가 구조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습기를 실내로 내보내서 구조체 내부에 습기가 갇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신기한 동작을 자동으로 해주니 가격도 상당히 비싼 자재입니다. 그러면 이 비싼 가변형 투습 방습지를 사용하면 실내 조습 기능이 작동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변형 투습 방습지는 여름에는 습기를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높은 습기가 구조체 내부로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실내로 내보냅니다. 즉, 여름철에 쾌적하려고 습도를 낮춰놓으면 이 가변형 투습 방습지가 작동하여
실내 습도를 외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조습 기능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습 기능은 여름철에 실내의 습도를 낮게 해주는 것인데 되레 습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변형 투습 방습지도 구조체와 단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지 실내의 습도를 사람에게 쾌적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목조주택을 구조체와 단열재를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시공을 한다면 실내 조습 기능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는 표현은 구조체인 나무가 썩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체 내부의 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조주택이 숨을 쉬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조를 튼튼하기 위해서이지 실내의 습도를 조절해 주거나 나무의 어떤 좋은 성분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목조주택을 건축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집을 숨쉬게 짓는 이유는 목조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 분들은 집이 숨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재들은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굳이 구조체가 숨쉬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목재가 조습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조주택의 구조체 목재를 이러한 조습 기능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재의 조습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면 실내 내장재를 목재로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목조주택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골조로 지은 집이든 실내 인테리어에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목재의 조습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습 기능이 목표라면 목재보다 조습 성능이 높고 썩을 우려도 없는 플라스터, 속고, 석회 등을 마감재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벽체나 지붕의 시공 방법을 살펴보면 목조주택이 다른 구조에 비해서 아주 복잡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많고 시공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논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함과 논란의 근본 원인은 목재가 습기에 취약하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습기에 취약한 목재를 습기가 많은 여름을 가진 나라에서 구조재로 사용하려다 보니 이 구조재를 습기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전통 한옥도 목조이니 우리나라 환경에서 목구조가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통 한옥은 기둥이나 보 등 주요 구조체만 목조구조일 뿐 벽체는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한옥의 기둥이나 보는 완전히 내부 외부로 노출하여 습기를 가두지 않으며 습기가 들어가더라도 쉽게 마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경량 목구조의 구조체인 나무는 벽체나 지붕 내부로 완전히 숨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로 목재로 된 구조를 숨기면서 이 구조가 썩지 않도록 하려고 하니 시공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